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의 오혜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환경영향평가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합리적으로 모색하고 친환경적인 계획을 유도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러한 환경평가와 환경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입니다. 오늘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박광국 원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인터뷰에 앞서서 환경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I 원장 박광국입니다. 환경TV 시청자 여러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러분과 환경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라고 하죠. 네, 어떤 일들을 하는 기관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름이 상당히 길죠. 네. 그래서 저희는 코리아 인바이러먼트 인스티튜트, 즉 약자로 KEI라고 부릅니다. KEI는 1993년 1월에 개원하여 올해로 22주년을 맞는 청년기관으로 우리나라 환경정책 발전과 그 역사를 함께합니다. 연구원 명칭의 정책은 환경정책연구를, 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기능을 각각 대표합니다. 정책연구 분야에서는 수질, 대기 등 전통적으로 환경 분야에서 연구되는 부분과 함께 최근에는 자원순환 및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등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한 걸음 더 나아가 KEI의 방대한 정보를 개방하여 민간에서 환경부문 일자리가 창출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KEI는 사업자가 승인기관에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함으로써 선제적으로 환경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정책 및 환경평가를 위해서 2014년 말 기준 290명의 연구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구 인력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6개 국책기관 중 6번째로 큰 기관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KEI는 올 초 발표된 한국 경제의 100대 싱크탱크 조사에서 환경 분야 1위를 차지한 명실상부한 환경 분야 최고의 연구기관입니다. 네, 그렇군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책임이 막중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연구된 결과들이 어떻게 쓰이나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들이 어떻게 국가 정치에 기여하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EI를 비롯한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가 단순히 연구를 위한 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 결과의 실용성, 즉 활용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KEI가 수행된 연구 결과물들이 국가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경제와 국민 행복, 더 나아가 글로벌 시대에 기여할 때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책임감과 자부심, 그리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KEI 연구 결과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KEI는 환경영향평가 지원을 위한 EIASS라고 불리는 검토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여 정보 개방 및 공유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리 정보와 환경관리 정보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으로 인해 민간 부문에서 환경 컨설팅 벤처기업이 생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다수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EI는 물환경 부문에서도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질 총량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오염물질의 농도와 양을 고려한 총량적 규제와 함께 환경과 개발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점 오염원 관리 제도의 법적, 제도적 연구를 통해 유역 전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점 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향후 10년간의 상수도 및 하수도 정책의 미래청사진을 제시하는 전국 수도 종합계획 및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상하수도와 관련된 국가 수도 정책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KI가 수행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방안 연구는 KI의 연구 결과가 정부 정책으로 연결된 또 다른 사례입니다. KI는 이 연구를 통해 제2차 계획의 5대 정책 방향별 동향 분석, 추진 방향, 세부 추진 과제, 주요 성과 지표 등을 포함하는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확정 공포되었죠. 도움계획의 핵심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실제로 작년 9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환경에 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좀 다른 주제일 수 있겠는데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국책 연구기관 사이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저탄소차 협력금제 관련 연구가 그랬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와 관련해 KI와 산업연구원이 다른 결과를 내놓은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예측치와 시나리오를 통해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네. 총 신차 판매량 예측치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판매 예측치, 그리고 2015년 제도 설계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효과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러한 예측치 및 시나리오의 차이로 인해 KI는 제도 시행 시 6.3만 톤의 CO2 감축 효과를, 산업연구원은 5.3만 톤의 CO2 감축 효과를 예상했습니다. 이렇듯 해당 부서의 입장과 관련된 국책 연구기관들 간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와 국민들께 혼란을 드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네. 같은 사안을 두고도 다른 연구 결과와 입장이 나오는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갈등을 외부화하기보다는 내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러한 점에서 연구기관들 간의 융합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나만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의 길밖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생각과 입장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시야의 폭이 넓어지겠죠. 국책연구기관들이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융합적 사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함께 연구를 한다면 갈등을 줄이고 이해의 격차를 좁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함께 연구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더 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연구과제 중에 환경경제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어떤 연구들을 말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더욱 이해가 잘 갈 것 같습니다. 예, 환경경제는 기후변화, 대기 및 수질 오염 등 환경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경제학적 방법으로 제시하는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개발 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소요 비용과 건강 피해 예방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추정하여 정부 정책이 비용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연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나 미세먼지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시장 가격에 적절히 반영시켜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 활동을 도모하도록 하는 연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연구원의 업무 영역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라는 분야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데요. 네, 어떤 분야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환경영향평가 제도란 네.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합리적으로 모색하는 사회적 의사결정 절차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일이기에 검토기관인 KI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KI는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 영향평가서를 검토해 환경부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평가서 검토 외에도 환경영향 평가서 기법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평가 기법 연구를 통해서 평가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 계획의 평가 실무자 활용 기반의 전략 환경영향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등 그동안의 검토 노하우와 분야별 전문 지식을 접목한 지침의 개발이나 기법 개발을 통해서 환경영향 평가 제도 운영 안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임진강 준설 사업과 관련해 사업 근거로 제시됐던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됐다는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이처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조작이나 왜곡 또는 부실조사 논란이 불거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가 문제라고 보시나요? 예, 환경평가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계획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때때로 한쪽에서는 개발의 발목 잡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개발의 면접을 하는 상반되는 비판을 동시에 받기도 합니다. 개발과 환경 보존을 대립의 관계로 보는 시각이 이러한 갈등과 문제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 평가는 개발 사업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대기, 물, 토양, 생태 등 우리와 미래 세대의 삶과 직결된 환경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제도입니다. 태생 자체가 소통을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왜곡 부실조사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개발과 보존 참 어려운 난제인데요. 네, 환경영향평가가 그런 소통의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네. 이 소통을 개발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조금 더 일찍 시작하고 개발이 끝난 후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개발 사업이 갈등 없이 원래 계획했던 기간에 맞추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KI는 오랜 기간 우리보다 먼저 환경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예를 살펴가며 우리나라의 적절한 환경영향 평가 기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또한 KI가 전문성을 가진 전략 환경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전략 환경평가를 통해서 각종 정책 계획이나 개발 기본 계획의 환경성을 초기 단계부터 검토하게 되면 사업자, 전문가, 지역 주민 모두가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환경을 고려하게 되면서도 갈등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소통에 기반을 둔 환경영향 평가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편익은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한 검토를 수행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평가의 한계성 및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후 환경관리, 다시 말해서 사후 모니터링 사업을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평가 후 환경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예측하지 못한 추가적인 환경 영향 발생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계획한 저감 방안이 예측대로 적용되는지를 점검함으로써 환경 영향의 불확실성을 보완하는 제도적 정치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규제 완화는 늘 뜨거운 감자인데요.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반대로 환경단체에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잖아요. 이 규제 완화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정부가 환경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완화를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과도한 규제가 있는 곳에서는 규제의 수준을 낮추고 반대로 규제가 미흡한 곳에는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적정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네. 다만 예컨대 음식물 쓰레기를 소화할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당연히 규제해야 합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대국민 홍보 부족으로 다이옥신 배출량을 거의 제로 수준까지 낮추려고 한다면
마지막 1%를 줄이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비용을 다른 환경오염이 심한 곳에 투입한다면 훨씬 더 환경 보존이나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환경 관련 의사결정과 갈등 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거버넌스 구조를 모색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는 KI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유연성 있는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군요. 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다른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환경 정책은 특히나 중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원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환경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그리고 산업계가 꼭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환경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입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입장이 다른 만큼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의견들 간의 간격을 좁히고 접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네. 담론의 장에서 소통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환경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 환경 분야 국제연구기관으로서의 장으로서 많은 분들이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을 좀 더 깊게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UN 주관하에 리오 플러스 20 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활발히 논의하기도 했지만은 많은 관심이 환경에 더 집중된다면은 환경 문제 해결의 근원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마무리로 환경TV 시청자분들과 국민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자리를 빌려 환경TV 시청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환경은 생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은 타협할 수 없는 또 양보할 수 없는 가치죠. 환경은 생명처럼 가장 우선순위를 지켜져야 하는 가치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인간이 발명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이라고 하죠. 어릴 때부터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배운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환경교육을 통한 공감과 이해가 효과적인 환경정책 수립과 추진 그리고 실천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KI는 이미 오래전부터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힘써 왔습니다. 이 러닝 사업인 사이버 환경정책교육원을 운영하여 환경영향 평가, 기후변화, 신재생 에너지 및 다양한 분야의 과목들을 국민 모두에게 온라인상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KI는 국민 모두가 환경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며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환경국책연구기관으로서 계속해서 환경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난제를 해결하는 데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환경은 생명이라는 마무리 말씀이 참 와닿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원장님 말씀을 통해 환경의 보존과 개발에 조화롭고 슬기로운 해결을 하기 위해선 소통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느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